포르투갈. 유럽 이베리아 반도의 서부 대서양에 면한 나라로 1143년 레온 왕국으로부터 독립했다. 15에서 16세기에는 남미의 브라질 등 전 세계에 걸쳐 식민지를 건설해 거대 제국이 되었다. 19세기 초 나폴레옹의 침입과 1822년 브라질의 독립 이후 국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1910년에는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채택했다. 1. 개관. 정식 명칭은 포르투갈 공화국으로 이베리아 반도의 본토와 대서양의 아조레스 제도 및 마데이라 제도를 해외 영토로 가지고 있다. 15에서 16세기 스페인과 함께 식민지 개척에 나서면서 세계 제국으로 성장했다. 남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식민지를 개척하여 18세기까지 황금기를 누렸다. 그러나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에 걸쳐 대부분의 식민지가 독립하면서 국력이 약해졌다. 1974에서 1975년에 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 모잠비크, 카보베르데, 상투메 프린시페, 앙골라가 잇따라 독립하고 1976년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에 병합되었으며 1999년에는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되어 총 면적 209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던 전성기의 해외 영토가 대폭 축소되었다. 2020년 기준 포르투갈은 18개 주와 2개의 자치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자연. 포르투갈은 이베리아 반도의 메세타를 둘러싸고 있는 반도 주변 지역의 서부 지방에 속한다. 크게 보면 에스파냐와 경계를 이루는 동부 산지와 그 전면에 전개되는 해안 평야로 나눌 수 있지만 지형이 다양해 대주강을 경계로 산이 많고 다우 지역에 속하는 북부 포르투갈과 낮은 지대가 많고 건조한 남부 포르투갈로 나누어진다. 북부 포르투갈은 면적의 반 이상이 해발 고도 400m가 넘는 결정질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고지이고 중앙을 관료하는 도르강에 의해 다시 2개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도르강 북쪽 지역은 내륙의 트라지오즈 몬테즈 지방 및 해안의 미뉴, 도르리토랄 지방에 해당한다. 내륙 지방에는 갈리시아 지방의 트라지오즈 몬테즈 산지의 일부를 형성하는 산맥이 빗살 모양으로 뻗어 있으며 포르투갈의 중심부에서도 높은 고원 지역을 이루고 있다. 여러 갈래의 깊은 협곡으로 잘려져 있는 이 지역은 해안을 향하여 점차 계단 모양의 경사를 이루고 있다. 산지에는 떡갈나무, 밤나무 등의 낙엽수림이 많으며 골짜기의 비탈면에는 옥수수, 과일나무가 재배되고 특히 도르강 하곡에서는 질 좋은 포도가 생산된다. 또 도르강에서 남쪽 테주강까지의 지역은 베이라 지방에 해당하는데 북부보다 산지의 고도가 낮아지고 기후도 건조해진다. 해안에는 송림을 이룬 사구가 발달하고 대서양 연안의 아베이루 지방에는 큰 석호가 있어 수향지대를 이루고 있다. 내륙 지방에는 에스트렐라 산맥이 뻗어 있어 포르투갈에서 가장 높은 지역을 이루고 있으며 이 산맥에서 발원하는 몬데 구강이 평야로 흘러내리는 구릉지에는 고도 코임브라가 위치해 있다. 이 지역에서는 포도 이외에 올리브도 재배된다. 북부 포르투갈과 남부 포르투갈의 경계를 이루는 대주강은 하류 지역에 저평하고 비옥한 충적 평야를 형성하여 농업지대를 이룬다. 또 강허 위에는 로마 시대부터 양왕으로 알려져 있는 수도 리스본이 있다. 테주강 이남의 남부 포르투갈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완만한 구릉을 이루는 저지대가 많아진다. 기후도 건조하여 지중해 지역과 비슷한 경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해안의 에스트레마두라 지방, 내륙의 알렌테주 지방 및 최남단의 알가르베 지방으로 나누어진다. 알렌테주 지방의 산지는 메세타의 서쪽 연변에 해당하며 히스로 덮인 황야에는 코르크나무 숲이 넓게 펼쳐져 코르크, 올리브의 대표적인 재배지이다.
중요한 하천은 북쪽에서부터 민유, 도루, 테주, 과디아나강 등이다. 이 강들은 에스파냐에서 발원하여 거의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흘러 대서양으로 유입한다. 일반적으로 급류이며 하천 운항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기온은 대체로 온난하다. 북부 포르투갈의 연평균 강수량은 1500mm 안팎이며 포르투갈에서도 스분한 지역으로 해양성의 온화한 기후를 나타낸다. 그러나 산악지대는 극심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국토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면 연평균 강수량 500mm 이하의 건조지역으로 바뀌며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 지중해성이 된다. 또한 포르투갈은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에 속하기 때문에 유사일에 몇 차례의 대지진이 기록되고 있으며 특히 1775년 리스본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 산림 면적은 국토의 28%로 주로 북부 해안지대에 산림이 많고 남부의 코르크 나무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자원이다. 주민. 포르투갈의 주민은 지중해 인종에 속하며 예로부터 켈트계 이베리아인이 중심 인종이다. 민족적으로는 에스파냐의 갈리시아 지방의 주민과 유사하다. 고대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소거한 라틴어인 포르투갈어가 국어로 쓰이고 있다. 인구 밀도는 동부 내륙 지방보다 서부 해안 지방 쪽이 높고 북서부의 풍요한 농업지대가 가장 높다.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 인구 증가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나 국내 제산업의 발전 속도가 느려 해외로 진출한 이민도 많다. 1950년대 후반부터 브라질을 비롯한 신대륙에 대신하여 서유럽, 특히 프랑스로 떠나는 이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해외 이민 200만 명 중 80만 명은 프랑스에 있다. 1910년에 정교 분리 이래 헌법상으로는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었으나 국민의 대부분이 가톨릭 교도이고 가톨릭 교회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전과 다름없이 크다. 그 밖에 소수의 프로테스탄트가 있다. 역사. 켈트계 이베리아인 원주민은 선사시대의 이베리아 반도에 이주하여 온 여러 종족의 혼혈로 형성된 종족인데 BC 12세기의 페니카인, BC 8세기에는 그리스인의 영향을 받았다. BC 2세기부터 로마의 속주가 된 뒤 로마화가 시작되어 루시타니아라고 불렸으며 로마 문화의 영향이 매우 커서 농경 양식, 도시의 건설, 언어, 생활 양식 등 여러 면에서 지금도 로마 시대의 양식이 남아있다. 그 후 고투족 등 게르만계 부족들의 침입을 받았으며 그리스도교도 널리 전파되었다. 8세기에는 이슬람 세력의 침입으로 국토의 대부분이 그들의 지배에 들어갔으나 그리스도교도에 의한 국토회복운동 과정에서 포르투갈 왕국이 성립되었다. 1095년 프랑스 왕족 앙리트 부르고뉴가 포르투갈 백작에 봉해지고 그의 아들 아폰소 엘리케시가 태주강 북쪽을 평정하여 카스티아로부터 독립하고 1143년 포르투갈 왕이 되었다. 국토회복운동은 1249년에 완료되어 현지의 영역이 정해졌다. 남부의 실제 회복운동은 종교 기사단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남부에는 봉건적 귀족령이 형성되었으나 북부에는 일찍부터 자유농민에 의하여 집약적인 농업 경영이 이루어졌다. 14세기의 조왕 1세 때부터 왕권은 리스본의 상인 계급과 결탁, 절대주의화하였으며 영국과의 동맹이 시작되었다. 조왕 1세의 아들 엘리케는 항해왕이라고도 불렸으며 아프리카 서해안을 비롯한 신항로의 발견에 노력하여 곧 인도 항로와 브라질을 발견함으로써 포르투갈은 해양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당시 포르투갈의 식민지 경영은 사금과 노예의 획득, 향료를 비롯한 몇 가지 농산물의 수입에 주력하였으며 수도 리스본은 각지로부터 모아오는 부로서 크게 번창하였다.
그러나 부는 왕실과 귀족에게만 집중되었으며 이들의 낭비와 경제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귀금속을 비롯한 부가 국외로 유출되어 국내 부르주아는 형성되지 못하였다. 포르투갈의 해외 진출은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무역과 함께 포교 활동이 수반되었다.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국내에서는 반종교 개혁의 중심으로서 가톨릭 교회의 세력이 강화되었다. 또 문화적 측면에서는 이슬람, 인도, 고딕풍이 뒤섞여 조화를 이룬 만유엘 양식이 확립되는 등 독자적 르네상스 문화가 개화하였다. 오스 루시아다스로 유명한 국민 시인 가몽이스가 출연한 것도 이 시기였다. 1572년에 출판된 이브루의 명작은 포르투갈 문학 최고의 걸작으로 그리스의 호메로스에 비견되는 웅장한 국민적 서사시이며 그 주제는 바스코 다 가마의 항로 발견 등 포르투갈 역사를 다룬 것이다. 1578년 세바스티안 왕이 북아프리카 원정에서 전사한 뒤 1580년부터 60년 동안 에스파냐의 지배하에 들어갔다가 1640년 브라간 사공이 프랑스, 영국과 동맹을 맺어 다시 독립을 쟁취, 브라간 사공은 주왕 4세가 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경제적 종속이 점차 심화되었으며 1703년에는 메스인 조약에 따라 영국 공예 제품의 자유로운 수입이 인정되고 낮은 관세로 포르투갈산 포도주의 영국 수출이 결정되었다. 이와 함께 브라질에서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도 점차 네덜란드, 영국의 진출에 의해 축소되어 갔다. 18세기 후반에는 퐁바리 예수회의 해산 등 국내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그의 정책은 너무 서두른 나머지 봉건 세력의 저항을 불러일으켜 실패로 끝났다. 19세기 초에는 나폴레옹 군대가 침입하여 왕실 일족은 브라질로 망명하였으며 영국, 포르투갈 연합군과 프랑스의 전투가 계속되었다. 나폴레옹 몰락 후에는 영국 장군이 섭정으로 부임, 포르투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으나 1820년에 에스파냐 내란에 호응하여 반영국 입헌파의 혁명이 일어나 국왕이 복귀하여 입헌군 주제가 채택되었다. 1822년에는 최대의 식민지인 브라질이 독립을 선언한 뒤부터 포르투갈의 국력은 쇠퇴해갔다. 프랑스 혁명 사상과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포르투갈도 근대화를 겨냥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러나 국내의 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중산층의 성장이 어려웠으므로 중앙은행의 설립 등을 제외하고는 두드러진 성과가 없었으며 반대로 19세기에는 사회적,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항쟁의 와중에서 1908년 국왕 카를로스 1세와 그의 왕자가 암살되었고 1910년 총선거 후 공화파의 혁명이 일어나 마누엘 2세가 퇴위하고 공화제가 성립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쿠데타가 되풀이되고 노동운동도 격화하였다. 게다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연합군 측에 가담, 참전하게 됨으로써 국력은 피폐해졌고 경제적 위기는 극도로 심화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독재 정치를 유발하여 1926년에는 군부 쿠데타에 의하여 코스타 장군의 독재 정권이 출현하였으나 이 정권은 경제 정책의 실패로 실각하였다. 그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카르무나는 1928년 쿠임브라 대학 교수 살라자르를 경제장관으로 기용하여 재정의 전권을 맡기고 극단적인 디플레이션 정책을 실시하여 3년 만에 경제를 재건하는 데 성공하였다. 살라자르는 1932년 총리가 된 뒤 1933년에는 헌법을 제정하고 무솔리니를 모방하여 공화제적 조합 국가의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강력한 권한을 집중시켰다. 살라자르는 비밀경찰을 창설하고 검열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국민연합당 이외의 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등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다. 1969년 살라자르가 신병으로 사임하고 카에타노가 후임이 되었으나 국내 반체제파의 불만이 고조됨과 동시에 아프리카 식민지 등의 독립운동이 활발해졌다. 세계 최후의 식민지 제국이라고 불리던 아프리카 식민지에 대한 카에타노 정권의 탄압 정책은 여러 차례 국제적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 속에서 1974년 4월 민주화를 목표로 군부 소장파 장교들에 의한 무혈 쿠데타가 일어나 40년 이상 계속된 독재 정치에 종지부를 찍었다. 쿠데타 후 대통령에 취임한 스피놀라 장군은
좌파의 압력으로 1974년 9월 사임하고 고메스 장군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970년 안토니오 에아네스가 대통령에 당선, 1985년까지 장기 집권하였으나 1986년 수아레스가 민간인 최초의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87년 총선거에서 중도 우파의 사회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였고 1991년 10월 총선거에서도 압승하였다. 1999년 현재 대통령은 사회당의 조르지 삼파이우고 안정된 전국 운영을 하고 있다. 1999년 6월의 구주회의 의원 선거 결과 집권 사회당이 압승하여 10월의 총선에서도 재집권할 가능성이 있다. 오. 정치. 포르투갈의 쿠데타 후 군부는 산업 국유화 등 국내 사회주의화에 착수하였다. 독재 정권 시대의 유일한 정당인 국민연합당은 해체되고 새로운 정당들이 활동을 개시하였다. 1975년 3월에는 스피놀라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파 군부가 쿠데타에 실패하여 스피놀라는 브라질에 망명하였고 이를 계기로 군부는 좌경화하여 최고 군사혁명 평의회가 설치되었다. 1975년 4월 민정 2항의 제1단계로 제헌의회 선거가 실시되어 사회당이 제1당, 민주대중당이 제2당이 되어 군부, 사회당, 민주대중당의 연립정권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군부의 좌경화에 비판적인 사회, 민주대중당이 이탈하여 연립정권은 붕괴되고 군부, 공산당 연합 세력이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그 후 군부 온건파의 반격 등 전국은 좌우로 동요되어 혼미가 거듭되었다. 1976년 4월 제헌의회에서 사회주의 체제로의 이행을 명문화한 새 헌법이 채택되어 이에 근거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에서는 사회당이 득표율 34.9%로 107석을 획득하여 제1당이 되어 일원제의 입법의회가 발족하였다. 이어 6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사회, 민주대중, 사회민주중앙 3당의 지지로 에아네스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같은 해 7월에는 수아레스를 총리로 하는 사회당 단독 내각이 발족함으로써 일단 의회제 민주주의의 형태가 성립되었다. 경제위기와 당내의 좌우 대립으로 고민하던 수아레스 내각은 1977년 1월 총사직하였고 1978년 1월에는 사회민주중앙당의 연립으로 제2차 수아레스 내각이 발족하였다. 그러나 양당의 대립으로 7월 수아레스 총리는 해임되고 그 후 무소속의 다고스타 내각, 핀토 내각, 첫 여성 총리인 핀타실코 내각이 차례로 구성되었다. 1979년 12월 에아네스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임시 총선거를 실시하여 보수파 연합의 민주동맹의 과반수를 획득, 사카르네이로 연립내각이 구성되었다. 이로써 정치의 주도권은 혁신 세력으로부터 보수파로 옮겨지게 되었으며 1980년 10월 총선거에서도 사카르네이로 총리의 민주연맹이 재집권하였다. 이어서 1980년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좌파의 지원을 받은 에아네스 대통령이 재선되고 이듬해 월프람시스코 핀토 발세마우를 총리로 하는 새 내각이 발족하였으나 여당 내의 대립으로 8월에 총사직하였으며 9월 제2차 발세마우 내각이 발족하였다. 발세마우 내각은 국유화 정책의 완화, 농민이 접수한 농지의 일부 반환 등 자유경제체제로의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1976년 헌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사회당과의 타협에 의해 1982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신헌법 초안은 9월 에아네스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었다. 한편 발세마우 내각은 대통령과의 마찰로 물러나고 1983년의 총선거에서는 수아레스 사회당 서기장을 총리로 하는 새 내각이 발족하였으나 단명으로 끝나고 1985년 실바 내각이 들어섰다. 1999년 현재 사회당과 3인당의 주도로 양당 체제가 정착되었으며 1995년 총선 결과는 3인당 112석, 공산 녹색당 연합 15석, 3인당 88석, 대중당 15석으로 공산당과 대중당 같은 과격 세력이 퇴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7년 지방선거에서 사회당은 지방선거 사상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1998년 지방자치개혁 국민투표에서 정부 여당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사회당 및 총리에 대한 지지 여론은 변동이 없다. (1) 외교. 포르투갈은 14세기 이래 영국과의 동맹이 외교의 기조가 되어 왔으며 1949년 북대서양 조약기구, 1955년 국제연합에 가입하였다. 독재 정치와 아프리카 식민지 유지 정책으로 공산권 국가들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거의 국교가 단절되어 있었으나 1974년 쿠데타 후에는 이들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쿠데타 직후에는 제3세계 외교를 그 기본으로 했으나 그 후 정책을 수정하여 1977년에는 EC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1981년 유럽회의는 이를 검토, 1985년 EC에 가맹협정에 조인하여 1986년 EC 회원국이 되었다. 1987년 4월 실바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여 마카오를 1999년 12월 20일에 반환키로 하고 공동선언에 조인하였다. 1988년 11월 서유럽 동맹에 가맹하였고 1999년 1월 출범한 유럽 단일화폐 체제의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2) 군사. 포르투갈은 의무병역제이다. 1974년의 쿠데타 이전에는 식민지 유지 등의 목적으로 총병력 21만 7천 명을 보유하였으나 1998년 현재 육군 2만 4,800명, 해군 1만 6,800명, 공군 7천 명이고 국방비는 15억 달러이다. (6) 경제. 포르투갈은 취업 인구의 1/3이 제1차 산업에 종사하고 수출품의 대부분은 농산물 및 그가공품이다. 따라서 산업, 경제 구조는 에스파냐, 그리스와 더불어 유럽에서 가장 후진적이다. 또 지대, 이자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상류계급의 이익을 위해 살라자르 정권이 초균형 재정 정책을 시행하였으므로 활발한 공업 투자는 억제되었다. 그러나 1950년경부터 서유럽 국가들과의 경제적 접촉과 군사비 조달의 필요성이 커지게 됨에 따라 비로소 적극적 산업, 경제 진흥책의 긴박성을 동감하게 되었다. 따라서 1953년부터 공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6개년 계획이 잇따라 세워져 1974년에는 제4차 6개년 계획이 착수되었지만 쿠데타 때문에 중단되었다. 역사적으로 포르투갈의 포도주 제조업, 전신, 전화, 교통 등의 공공사업은 거의 영국 자본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 서독계 자본이 진출하였다. CUF 등과 같은 대민족 자본과 더불어 DEMAG, SACOR, MABOR 등의 외국 자본 계통의 독점적 자본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1974년 쿠데타 직후에는 산업 국유화와 정정 불안으로 인한 외국 자본의 투자 유보와 석유 파동 등으로 포르투갈의 경제에는 큰 혼란이 일었다. 그 후에도 국제적 불황, 이민 송금과 관광 수입의 격감, 귀환자의 유입 등으로 경제 혼란은 절정에 달하였으나 1977년부터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 자본의 도입을 촉진하는 한편 긴축 정책을 실시하여 경제 재건에 노력하고 있다. 긴축 정책과 서방 측의 원조로 경제는 상당히 개선되어 경상수지는 1979년에 흑자로 전환되었다. 1980년 1월부터 중도 우파 정권은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억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1981년 흉작, 전력 부족, 수출 부진 등으로 경제는 다시 정체되고 경상수지 적자는 약 20억 달러에 달하였다. 1989년 7월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운수통신업에
민간 자본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 헌법이 발효되었다. 1994년 이후 경기 회복이 가속화되어 수출, 투자 및 소득 증대에 힘입어 1996에서 97년간 실질 성장률은 3에서 3.5%로 EU 국가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저인플레이션, 저실업률, 환율 안정 등으로 향후 수년간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할 것이다. 일. 농업. 포르투갈의 1996년 현재 GDP의 구성은 농업 5%, 공업 36%, 서비스업 55%로 농업의 비중이 낮다. 농업은 지방에 따라 그 성격이 크게 달라지는데 테주강 남쪽, 특히 에스트레마두라 지방과 알렌테주 지방에서는 대토지 소유제가 발달하였다. 이에 대해 북부, 특히 미뉴 지방에서는 소농지 소유자가 많다. 따라서 남부의 대경영에 대해 북부에서는 가족노동에 의한 소규모 영농가가 많으며 낙농이 수반되는 집약적 경영 형태도 보인다. 농지는 국토의 38%를 차지하고 올리브, 포도, 밀, 옥수수, 쌀 등이 주요 농산물이다. 특히 포르투에서 수출되는 포도주 포트와인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수산업도 중요한 산업인데 1인당 생산 소비량도 많고 통조림은 주요 수출품에 속한다. 삼림 자원으로는 코르크 및 수지가 있으며 특히 코르크의 생산량은 세계적이다. 이. 공업. 1970년대 중반 이후 포르투갈의 공업은 석유, 화학 및 자본재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공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공공업으로 식료품 공업, 섬유공업 등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경공업이 활발하다. 그러나 제2차 6개년 계획은 제철, 정유, 화학공업 등의 중공업 발전에 역점이 두어졌으며 1961년에는 리스본 근처의 서독, 벨기에의 자본이 참가하여 최초의 근대적 제철소가 건설되었다. 1974에서 75년에 포르투갈 전체 생산 능력의 약 60%에 해당하는 주요 기간 산업이 국유화되었으나 1980에서 81년에 들어와 EC 가입, IMF 차관 확보 등을 위하여 민영화 조치가 부분적으로 추진되었다. 광산물은 중석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세계적인 베트몬테 중석 광산이 있다. 그 밖에 석탄, 철, 주석이 약간 산출된다. (3) 무역. 포르투갈은 수입이 수출보다 월등히 많은데 1998년에도 수출 250억 달러, 수입 349억 달러로 무역 수지 적자는 99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무역 구조를 보면 섬유, 목재, 코르크, 식료품 등을 주로 수출하고 원유, 기계, 차량 등을 수입하는 후진국형이다. 주요 거래 대상국은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등으로 유럽 자유무역연합에 가맹하고 있다. (4) 교통. 포르투갈은 경제적 개발이 부진하여 육상 교통로는 거의 발달되지 못하고 있다. 도로 총연장은 68,732km에 불과하며 철도는 총 3,072km로 거의 국영이다. 그러나 해운은 활발하며 상선 총 144만 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항구로는 리스본과 마투시뉴스 등이 있다. 리스본은 또 유럽, 남북아메리카,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국제항공로의 거점이며 포르투갈 항공이 국내,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다.
7. 사회. 포르투갈의 사회는 보수적인 가톨릭 교회의 영향이 강하며 인간관계도 전근대적 요소가 많다. 사회의 성격과 관습은 에스파냐와 비슷한 점이 많으나 기질면에서는 에스파냐 사람들보다 온화하다. 도시의 주민은 아직 후진성을 띠고 있으며 원래 기생적 생활이나 금리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현재 중산계급의 생활에도 그러한 특색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회사 등의 점심시간도 아주 길고 극장, 영화관 등도 밤늦게까지 문을 연다. 1960년에는 6년간의 의무 교육제가 정해졌으나 아직도 문맹률, 특히 성인의 문맹률이 높으며 고등교육은 거의 보급되어 있지 않다. 종합대학은 리스본, 포르투, 코임브라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중 1294년에 창설된 코임브라 대학은 유럽에서도 가장 오래된 대학의 하나이다. 1971년 1월부터 교육제도의 개편으로 의무교육 기간이 종전보다 2년 연장되어 7에서 14세가 되었다. 1974년 이전에는 언론이 통제되어 있었으나 쿠데타 이후 대폭 자유화되어 많은 신문, 잡지가 창간되었다. TV는 국영으로 2개 채널이 있고 라디오는 5개국 가운데 4개국이 국영이다. 문화. 199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포르투갈어권 최초로 사라마고가 선정되었다. 사라마고는 1947년 첫 소설인 죄의 나라를 발표하였고 1982년에는 발다사르와 불리문다를 발표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포르투갈의 문화는 전통적인 지방 문화와 리스본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문화로 구분된다. 다양한 역사적 사건은 고딕 양식, 바로크 양식, 로마 양식 등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남겼다. 특히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은 18세기의 경제적 부를 잘 나타내고 있다. 과학기술. 포르투갈의 국내 외 전신 업무는 1857년 정부에 의해 시작되었다. 1870년 이스턴 텔레그래프사가 영국까지 해저 케이블을 구축하였고 1880년 우편 업무와 전신 업무가 통합되었다. 1996년 현재 본회 선수는 372만 4천 회선이고 회선 보급률은 38%이다. 1981년 정부의 통신정책자문기구로 설립된 통신연구소는 국내외의 모든 통신 환경을 책임지고 있어 통신 서비스의 감독, 사업자 면허 발부 등의 일을 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에서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1984년 설립된 포르투갈 텔레콤사는 국내외 전화 서비스, 전용 회선, CATV, 이동전화, 무선 호출, 데이터 통신, 인터넷 접속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해외 통신 사업을 계속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1998년 현재 포르투갈 텔레콤사에 대한 정부의 지분은 25%이다. 포르투갈 텔레콤은 지상 케이블, 해저 케이블, 지상 마이크로파, 위성을 통해 국제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교환망은 100%, 전송망은 94% 디지털화되어 있다. 셀룰러 전화 서비스는 포르투갈 텔레콤의 자회사인 TMN, 텔레셀과 옵티무스에 의해 제공되어지고 있다. 1997년 6월 현재 셀룰러 서비스 가입자는 88만 7,216명으로 7.9%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다. TMN은 1988년부터 리스본에서 아날로그 셀룰러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옵티무스는 1998년 말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포르투갈 텔레콤사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의 가입자 수는 1996년 말 현재 35,580명이다. 1997년 현재 방송사업자는 전국 방송을 실시하는 국영방송사인 RPT1, RPT2과 TVI가 있고 CATV 방송을 제공 중인 국영방송사인 RTPI가 있다.
RTPI는 브라질어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 1998년 현재 TV 보유 가구 수는 353만 7천 가구이다. 위성방송 서비스는 수신기 구축 비용이 비싸고 포르투갈어 방송이 많지 않아 1997년 말 현재 20만 대에 불과하다. 대한관계. 포르투갈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의 하나이다. 한국과는 1961년 4월, 북한과는 1975년 2월 국교를 맺었다. 1973년 6월에 한국의 주 포르투갈 대사관이 개설된 데 이어 1977년 12월에 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사직면제협정,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었다. 1993년 10월 소아레스 대통령이 방한하여 최초의 양국 정상회담을 가졌다. 1998년 현재 대한 수입 2억 9,250만 달러, 대한 수출 1,200만 달러이다. 주요 수출품은 코르크, 자동차 부품, 대리석 등이고 수입품은 승용차, 디지털식 직접 회로, PCB, 상용차 등이다. 1999년 현재 교민 수는 59명이고 체류자는 83명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